안녕하십니까. 운국입니다. 이번에는 이 명국이 여성 명국이거든요. 여명인데 이 명국에서 직업과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보는 그 학문은 대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알려진 사주 명리학, 명리학이 있고, 뭐 자미두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유기막도 있고, 기문, 뭐 태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사주 명리학은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걸 먼저 하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고, 우리 한국의 운명학은 다 이거 가지고 거의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주 명리학으로 운명을 감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명국과 지금 기문둔갑도 제가 하는 게 이제 운국 기문둔갑 제가 창시한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제가 암장수를 갖다가 찾지 못했을 때와 찾았을 때의 지금 운명학 해단은 한치도 오차도 없다는 것이 운명이 아닌 것을 도리어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시가 맞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어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치라는 겁니다. 이치는 뭐 80% 맞고 50% 맞고 이게 아닙니다. 이치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맞아 들어가는데요. 단지 그 원리를 찾았을 때 가능한 거고 못 찾으면 부분적으로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아주 명확하게 도드라집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찾은 학문으로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의 기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는 법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체계가 보는 것이 다르고 더구나 암장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드러낼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이 상담자의 또 프라이버시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명국의 여성분이 이게 이제 동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준동입니다. 자, 준동은 운국 기문에서만 있는 운명학입니다. 왜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게 되면 잘 모르는 분도 거의 태반이 아니가 거의 대부분 운국 기문에 대해서 몰라요. 기존 기문하고 차이점을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분이 인생을 어떻게 뭐가 해야지 가장 좋은가를 딱 봤을 때에 여자 사주에서 남성도 그랬지만 여성분이나 남성분은 할 것 없이 배우자 복이 좋아야 돼요. 배우자 복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배우자 복이 엄청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자기 이제 직업부터 한번 볼까요? 이 쇠가 자기 자신이 육수거든요. 육수인데 이 월령이 해월이면 성왕은 해요. 그죠? 성왕은 하는데 약합니다. 그런데 다행이고 일간이 금생수, 쇠는 내적인 나고요. 중심적인 자아로서의 나고, 주체로서 나고, 일간은 외부적인 나가 됩니다. 외적인 나가 됩니다. 다행히 쇠가 약하지만 이 인성이 일간이 외적인 나잖아요. 나가 나를 생해주니 어느 정도의 기람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쇠가 일간의 쇠를 극하는 운명은 아주 흉한 운명입니다. 극단적으로 일찍 사망도 할 수 있고요. 중병자, 불구자, 하는 일마다 안 되고요. 수옥살, 감옥 가거나 등등
굉장히 흉한 명국이 자기가 자기를 치는 것이 제일 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도 한 대운의 어느 시기는 좋은 시기는 누구든지 오거든요. 그 시기를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그나마 그 흉운을 많이 면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의 이제 이 사람은, 이 여성은 세가 약하다고 했고, 그러면 이것이 용신이 됩니다. 그죠? 내가 약하면 일간이 나를 생해주니까 용신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명국이 연지가 새를 생하고 이렇게 성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연지의 정인도 나를 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람이 더 약간 업 되겠죠.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뭘 하면 좋을 것인가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뭘 하면 가장 길할 것인가, 이 명국에서. 그러면 이 명국에서는 바로 이걸 쓰게 되면, 이걸 취하게 되게 되면 사유축 합금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힘이 더 배가 돼 가지고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용신은 이거지만 진용이란 말은 운국 김문등급에서 나오는 말이고 진짜 용신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극은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느냐, 이걸 써야 되느냐, 이걸 당연히 써야 되죠. 이거는 사유축 합금에서 이미 반합으로 여기에 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국은 진용이 바로 십토 귀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거의 대부분 인생을 종교에서 종교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봐주는 것으로서 월급을 받고 생활했던 분이고요. 또 여기에서도 오행은 십토가 되거든요. 이 십토는 바로 믿을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만약 토기가 깨진 사람들은 신앙을 하더라도 진짜 마음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리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인을 행세를 하는 목사나 스님이나 기타 다른 종교도 그런 분이라 보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솔직히 인정하는 성직자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좋잖아요. 자기가 그렇다 깨져가 있는데 어떻게 성직생활을 하느냐 하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일반인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종교인들 신앙인들의 교우 같은 이제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데 들어가는 사람도 참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국은 분명하게 이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취급이 앞서 이것도 길하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길한데 이거는 부모 부자죠. 그러니까 인성으로서의 구금의 인성입니다. 이게 또 이 구금의 인성이라는 점이 좀 다르죠. 그럼으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나이 많은 어른들 상대로 하는 그런 취급도 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 여성이 남편 복이 왜 없느냐 하게 되면요. 이 남편이 오토거든요. 그러면 오토는 이게 이제 순수가 이래 있어요. 순수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보는 이제 여기가 순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토는 앞서 여기가 있죠. 외존모가 있고, 또 보통 양모가 있으면 양모 봐야 되는데 양모가 없으면 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형제가 오토가 처음에 있을 것이고, 내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게 되면 첫째, 두 번, 세 번, 네 번째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행제가 없는 사주는 보면 안 됩니다. 삼촌도 이런 게 고모가 없다 하면 없는 거죠. 그럼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보게 되게 되면 남편이 무슨 띵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이 제목에도 했지만도 운곡기문학은 과학입니다. 과학. 왜 과학이라 하느냐 하게 되면 과학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논리성을 갖고 똑같은 답이 나올 때 그걸 과학이라 하잖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 띠도 여기가 외조모가 전혀 모르잖아요. 무슨 띠, 여기도 무슨 띠 이런 걸 다 찾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앞선 것을 찾아야지만 마지막에는 남편이 무슨 띠인가를 연결대가 나오기 때문에 찾아할 수가 있어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삼고, 삼촌이나 고모가 없다면 월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 둘, 세 번째로 봐야 되겠죠. 만약 이것도 없다 그러면 외조모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요. 조부나 조모, 외조부 이런 부모, 일부모 무조건 있죠. 예.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삼촌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외삼촌, 이모도 없을 수가 있고 형제도 없을 수는 있죠. 자식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시아버지, 시모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예. 돌아가시다 상관없어요. 돌아가신 것도 그대로 다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띠를 앞서가지고 몰랐지만 똑같은 원리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를 딱 보게 되면 남편은 돼지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은 돼지띠다 하는 게 딱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좀 이따가 설명 더 드릴 부분도 더불어서 어떤 운명학도 아마 이런 운명과 정확하게 명료하게 나오는 운명학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없다고 해도 관해 아닐 정도로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제가 한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학문도 좀 물론 있었겠죠. 있었지만 많이 소실됐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찾아낸 건 이제 원래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암장수를 통해서 명료하게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돼지띠가 찾았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현재 이 돼지띠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아가씨가 오거나 또는 남자가 아내 될 사람이 돼지띠라고 한다면 이 명국은 운명국은 지금 현재 여성이지만 남성이라고도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육수가 남편이 될 사람이든지 아내가 될 사람이 한다면 동일하게 보면 돼요. 저는 이거 몰라도 이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겠지만 운곡기문 원리를 알게 되면 앞으로 제가 세상에 이런 원리를 아마 책을 낼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게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 부분에서는 일반적이고 쉽게 나오는 일반적인 원리의 법칙, 조금 높은 수준의 또 원리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낼 건데 같이 낼 것인지 책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 마지막 이런 부분은 카페를 통해서 하든지 그거는 생각 중에 있는데 원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 띠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가 원래 만약 애인을 만난다 그러면 무슨 띠를 만난다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의 애인입니다. 이거는 평생에 애인을 두는 사주인가인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남편이 무슨 띠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남자 같으면 아내가 어떤 띠인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금년에 만나는 여성이 무슨 띠인가 알 수가 있고 이걸 알게 되면 그 여성이 어떤 존재인가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유부남 남자가 있는 여성인지 아내가 있는 유부남인지 등등 자식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남편이 돼지띠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돼지띠는 여기에서 성국대가 여기에 맺혀 있어요. 그러면 육수는 그러니까 여기 물이거든요. 여기 팔목, 요 팔은 나무예요. 나무. 나무 옆에 물하고 같이 있으면 물이 나무 타고 나무가 되어버리죠. 나무 옆에 불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 나무는 사라지고 불이 되어버리죠.
똑같은 이치로 물하고 나무 잎이 있으면 나무 뿌리가 물을 다 당기니까 물은 나무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띠라는 육수는 팔목에, 여기 이제 팔목이 내 남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팔목이 오토를 딱 합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것도 여러 순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오토를 딱 합해요. 팔목이 오토를 합하게 되면 신자진 합수가 되고 이노술 합화가 돼요. 그럼 서로 충국을 하겠죠. 그럼 여기는 아주 흉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물이죠. 항상 재물이 흉한 거예요. 그러면 장사 사바마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요. 사업을 하는 팔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하게 되면 잃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얘는 팔목이 오토를 합하게 되면 사금을 합하게 됩니다. 사금을 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앞서 육수가 팔목도 가지만 이것도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삼목도 간다고 봤을 때에 여기에서 칠화가 맺히는 것도 있어요.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면 이해가 다 될 건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돼지띠는 6, 8목도 가고요. 해묘미 한목, 연로도 가고 삼목도 가요. 삼목은 인옷을 합하여서 이렇게 맺혀 있으면 금을 해버려요. 사구금을. 그러면 이 금은 이 벼움이거든요. 벼움이 되고 또는 집이고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집이나 부동산을 인해가지고 근심이나 안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기고 공부에는 장애가 있어 공부를 끝까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사주가 무슨 박사 따겠다고 막 이렇게 해외 유학 가고 하게 되면 끝내 성취 못합니다. 앞서는 성구를 줬다고 했지만 이거는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좋은 곳이 거기다 망가뜨려졌다 보면 됩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자, 그러한 것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인옷을 합화가 되어 있고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아까 남편이 금을 합해버린 거죠. 그래 돼 버리면 남편하고 아무리 합이 좋아도 여기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68목이에요. 그걸 받아보니까 오래 장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장수하는 팔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사망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해하신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육수가 남편이라 그랬고 팔목이 여기에 맺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팔목이 오토를 합하게 되면 신자진 합수가 되고 인옷을 합화를 충국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금을 합하거든요. 그럼 금기를 합하게 되면 목은 금강목대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남편이 대흉한 거죠. 그러면 어느 시기에 그런가 하게 되면 이게 팔목이 오토를 합할 때 남편이 대용하더라는데 이 나이가 되지만 여기보다 앞선 것은 육수가 팔목이 되기 때문에 이 육수는 대운이 없어요. 대운이 없기 때문에 이걸 생하는 이 나이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금생수는 그 팔목이 돼가 남편이죠. 그럼으로써 팔목이 사금을 합하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몇 살에 사망할 것인가? 49살도 있고 50, 20까지 있으니 50, 51, 4년 가운데 어느 해인가 딱 집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고 하게 되면 여기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의 남편이 사금을 합함으로써 팔목 안에 육수의 남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는 것을 찾으면 되죠. 그렇다면 육수에 이르는 것은 여기 육은 여기 안에 육이 끝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육수는 세죠. 세를 생하는 것 정인입니다. 금생수.
그러면 제일 먼저 49살 때 금생수 함으로써 세생하죠. 함으로써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 남편이 사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9살에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안에서의 문명국에서의 여기 육수가 돼지띠라 그랬습니다. 만일 이게 남자분이라면 아내가 됩니다. 그죠? 돼지띠가. 그 돼지띠가 살면 좋을까요? 어떨까 했을 때게 이제 보라는 거죠. 이거는 결과지만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금을 딱 합하기 때문에 사금은 금이라 그랬잖아요. 팔목은 나무니까 그 묘유 충돼버려요. 충. 그러면 팔목은 박살나는 거죠. 그냥 전기톱에 잘려 나오는 거, 도끼에 잘려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팔목이 오는 시기에 남편이 대용하다는 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는 팔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이에 앞서 팔목되는 것은 해묘미 한목이니까 여기가 되는데 여기는 대운이 없어요. 대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생하는 게 언제냐 했을 때에 그대로가 이 나이도 되죠. 74세, 82세. 그렇지만 앞서 가지고 49세, 52에도 생을 하고 이게 또 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운에서 앞선 나이에서 이때 사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대로의 육수를 생하고 육수는 그대로 팔목이니까요. 해묘미 삼합이든 반합이든 그대로 여기에 와가 있죠. 그래서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의 육수가 여기 안에 깃들어 있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사망을 하게 대용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 나이 가운데 몇 살인가 했을 때에 앞서가지고 이 대운이고, 그 다음에 육수를 생하는 거 정인이 생하잖아요. 무조건 생하는 법칙이잖아요. 정인이. 그러니까 이는 구세잖아. 구니까 구세란 말이야. 끝수가 구니까 49란 말이에요. 그래 49에 사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49살 가운데 몇 월달인가 했을 때에 여기는 1월도 되고 11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월도 되고 12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몇 월달 사망할 것인가 했을 때에 나이도 여기 오가지고 여기로 왔죠. 대운은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로 왔고요. 여기가 곧 사망이니까 오토합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팔목에 되려고 하면 여기는 합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음력 2월이 되죠. 12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12월은 달리 봅니다. 12월은 여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을 먼저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음력 2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팔목에 오는 것이 모든 것이 대운에서도 팔목이 왔고 나이에서도 팔목이 왔어요. 그러면 달에서도 팔목 그대로가 오토합했죠. 그러면 그 하루 일진은 언제 사망할 것인가 했을 때에 팔목에 이르게 되는 것이 육수에게 왔잖아요. 한 번 더 보게 되면 대운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왔죠. 나이도 여기에서 무조건 정인이니까 여기 오가지고 여기로 왔죠. 그 다음에 달은 합이 되니까 그대로의 음력 5월 합은 곧 사망이니까요. 그대로의 2월과 12월에서 음력 2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2월은 생으로 여기로 갑니다. 이게 일률적인 법칙입니다. 운국 기문의 법칙. 제가 유튜브로 통해서 이제 조금 했는데 이렇게 명료하고 명쾌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진에서는 어느 것인가 했을 때에 이미 일진에서는 여기 팔목이 되는 것은 육수로 통해 했고 그 다음에 해묘미 한목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한 삼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해묘미 한목이 돼요. 그러면 이 날은 달력에서 3월 13일, 23일, 양력 4월 2일이 됩니다. 3월 14일은 임자가 되고요. 23일은 임술이 되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됩니다.
요 세 날 가운데 어느 날의 일진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여기에 술토는 토잖아 이거는요. 토는 어디에도 생할 수가 없어요. 뺍니다. 그 다음에 일수도 생을 할 수 있겠지만도 이게 신금이 금생수 하는 것으로서 작용하니까 그대로의 4월 2일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날 가운데 한 날인데 술은 생을 해야 되거든요. 일진은 생을 해야 되는데 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빼야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날은 임술의 술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생하는 게 정인이 돼야 돼, 인생이 돼야 되거든.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신금이죠. 금생수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기에도 수생목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팔목을 생하는 것은 자체보다도 육수가 생하는 힘이 제일 강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생수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일진이 양력 4월 2일에 사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복잡하게 볼 수가 있겠고 이렇지만 이 원리의 법칙을 제가 완전하게 찾았다고 확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원리에 우리 일상생활의 대소사, 어떤 사람의 감옥에 들어가고 또 행운을 얻고 승진을 하고 이런 것이 운명에 안 나오는 게 하나도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운명상에 다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기 힘들지만 다 있어요. 뭐 주식을 하고 뭘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코인을 하고 얘가 돈을 벌고 잃고 그런 것도 운명으로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모든 현상들이 마음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뿌리 났던 것이 발현돼 가지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운명하고를 찾고 여기에서 그걸 통해서 많은 배울 점이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좀 더 자기의 삶에 이렇게 얼마든지 기람은 더 정장시키고 흉함은 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다음에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자식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식이 여기가 있는데요. 자식도 여기가 2가 앞서가 2가 조부가 2입니다. 양부가 있으면 양부를 이어야 되는데 양부는 한참 후에 이 마지막입니다. 양부가 있으면 마지막이구나. 자식이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있으면 되는데 없고요. 여기도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자식이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여운명에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요. 막바로 무슨 띠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명국에서 이 명국은 이 여성은 내 자식이 무슨 띠를 낳는다는 게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이런 걸 복잡하게 안 봐도 단번에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국은 오토가 자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닭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토는 용띠하고 개띠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옷을 해가지고 말띠도 되고 신자진도 또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명국에서는 이 오토는 용띠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보면 되니까 닭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용띠와 닭띠를 낳는다는 게 운명을 놓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아들인지 딸인지 이것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용띠를 보게 되면 용띠를 먼저 낳을까 닭띠를 먼저 낳을까도 알 수가 있죠. 자, 이 용띠가 있고 닭띠가 있어요. 용띠를 합하는 것은 팔목이 합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 나이가 됩니다. 이 대운에 된다는 거죠.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닭띠는 여기에서 10토가 암장수가 있기 때문에 사유주 합금, 나와 한 몸이죠. 그러면 이 대운에도 자식을 낳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대운에 보게 되면 10이 있기 때문에 사유주 합금 그대로 여기로 옵니다. 그대로 사유주 합금 여기로 오게 되면 이거는 일간의 인성이 되기 때문에 새가 여기 옵니다. 그대로 여기 오가지고 성국의 길로서 여기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여기에 와가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오토를 딱 합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여기가 뭐냐? 아까 용띠라 그랬잖아요. 개띠도 되지만 용띠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용띠 신자진 합수가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개띠도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용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자진 합수가 여기에 맺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나오죠. 여기에서 사유주 합금 그대로 연결되어 여기에서 오토 개띠를 딱 합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운에 이 나이에 몇 살에 몇 월 달은 개띠 자식을 용띠 자식을 낳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닭띠 자식을 운명적으로 낳는다 그랬잖아요. 자, 닭띠 자식은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이 나이 지나면 여기에서도 그대로의 오토를 합해요. 오토는 진유합금이 되어 있는 거죠. 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운의 팔목이 오토를 합하는 것은 곧 닭띠를 합하기 때문에 닭띠를 낳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인가 딸인가 보게 되게 되면 이거는 용띠라고 그랬고 이거는 닭띠가 그랬습니다. 용띠가 아들일까 딸일까요? 먼저 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게 되고 그대로의 여기에 오게 됩니다.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하게 되면 여기를 합하고 일간에 있는 걸 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음수입니다. 그대로 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자식이 용띠가 아까 전에 앞서 사유주 합금대가 여기 오가지고 오토를 합을함으로써 이게 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대운의 자식을 낳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오토를 딱 합했으면 여기 사금이 합되거든. 일간에 있는 합요. 여기도 음이죠. 그래서 큰애도 적은애도 다 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당사자의 두 번째 딸내미를 첫째 딸은 패스를 하고요. 여기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딸내미는 얼굴도 이뻐요. 외모도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이 당사자의 사주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남자가 없었어요. 남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해라고 제가 일러드렸어요. 남편이 없으면 결코 혼인신고를 해도 되지만 결혼식을 하면 안 돼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여기 남편이 작용을 하고요.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결혼식을 안 하게 되면 평생 애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걸 말씀해 드렸고, 그래서 그 당사자의 두 번째 딸내미가 얼굴도 이쁘고 다 그런데 외모도 괜찮고 이러면 남자들이 많이 붙을 것 같지만, 운명적으로 남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볼게요.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노출을 지금 시키는 편인데, 되게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운국 원리의 그런 거지만 너무 약간은 이제 계속 알리고 드러내고 싶지는 않고요. 5분에 이렇게 좀 해드리려 합니다. 자, 두 번째 딸내미가 닭띠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닭띠가 되게 되면 여기에서 남편은 뭐냐 하게 되면 여기가 뭐냐 하게 되면 수생하고 거왕하거든요. 기존 김문둔갑, 전통 김문둔갑에서는 금이 이 자리에 앉아만 왕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토자리가 되기 때문에 운국기문은 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생하고 거왕하고 왕하죠. 왕하면 이걸 극에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극에 주는 것이 바로 이화가 돼요. 이화가. 사유주 합이 되면서 이화가 길하거든요. 그러면 이화는 여기에는 평관, 귀성입니다. 귀. 여기에 운명에서 귀라 이 말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귀는 이거지만 딸내미 입장에 이 띠에서는 닭띠에 해당하는 귀는 이거니까 그게 해주는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이로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앞서 왕하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왕하면 설기를 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설기가 되려고 하면 사유주 합금이 들어오는 것은 설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좋다는 거죠. 이화가. 그럼 이화는 뭡니까? 귀성이죠. 그래서 공직이나 공문 그쪽이나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게 되면 여기가 계망하고 거왕하고 직장에 힘이 있거든요. 파워가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의 회사를 다니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진급도 더불어서 잘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는 뭐냐? 여기 입장에서는 취라는 정관 곧 남편이 됩니다. 남편도 겸왕, 거왕해서 왕하고 또 사유쪽 인호술 합파까지 되니까 대개 남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좋게 보이고 예의도 바르고요. 성격도 시원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서 팔묵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신자진 합수가 인호술 합파를 충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충하고 없는 거죠. 살게 되면 이혼을 하거나 이별을 반드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제가 상담하면 그하고 너무 일치돼 가지고 저도 너무 외모하고 어떤 보이는 인상하고 너무 다르게 나와 가지고 그래도 사실대로 말해 드렸어요. 궁합을 철저히 잘 봐야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자기 어머니 사주도 내 딸의 닭띠 딸내미의 남편이 해로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에서 매우 근데 이걸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아요.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말 부부나 누군가 야간 교대 근무거나 자주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궁합 좋은 가운데에 이성을 만나되 결혼식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루어 방편 아닌 방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명국의 당사자는 자기 자신이 또 앞으로 할 일과 본인요 어떤 것에서 그런 것도 상담을 해드리는데 또 너무 다 말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분이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누군지를 모르게 상담을 해야지 지금 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명국은 금년에도 말입니다. 이 금년에도 보게 되면 이분이 금년에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여기 해당되거든요. 66세거든요. 모친이. 그러면 6세였을 때에 금년에 딸내미가 애인을 만나게 되면 되는가 안 되는 것도 찾을 수가 있죠. 금년에 결혼 못합니다. 결혼하려고 지금 나이가 차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금년에 만나도 이별이 됩니다. 금년에 나이가 66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묘미 한목에 돼가지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운명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좀 희망 없게 들릴 수가 있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운곡 기문둔갑의 암장 원리를 찾고부터는 한치 오차도 없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현실에서 어떤 기륭한 일, 직장에 더하고 나오고 모든 것들이 운명의 노선에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식을 하거나 또 코인을 하거나 돈을 되게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에 돈만 추구하다 인생이 끝납니다. 고작 몇십 년 살다는 것이 인생이 끝나거든요. 10년을 생각해보면 10년이 잠깐이에요. 10년, 어저께 10년이 잠시 흘러갔듯이 고작 나이가 아무리 좀 나이가 뭐 30, 40 된다 해도 몇십 년이고 뭐 40, 50대도 뭐 몇십 년 고작 고 살다가 갈 건데 평생에 돈에 파묻혀가 살아가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해도 들어올 때는 다 들어와요. 적당히 신경 쓰면 되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건 이제 전생의 복이거든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전생의 복을 받고 선을 이제 복을 안 짓고 떠나가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게 내 인생은 보게 되면 제가 딱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딱 보니까 전부 다 무덤과 화장터로 가더라고. 화장터. 예, 무덤,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너무 막 그렇게 돈의 어떤 것에 쫓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보이죠. 단지 이걸 알고 대책을 자기 수양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걸 자랑하는 것이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도 실제로는 그런 크게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하고 싶으면 내지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무료로도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한의사나 의사나 또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루 일진 보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찾는 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하루 일진까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행으로 마지막에 찾았다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걸 완전하게 공부를 해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제가 뭐 보면 알겠지만 비트코인도 보게 되면 운명학적으로 전부 다 오르고 내리고 다 해요.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어저께 비트 확 오르다가 딱 내렸죠. 깜짝 놀래가 얼른 팔아버렸죠. 좀 있는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막 내리고 있죠. 원래 어제가 보게 되면 무슨 날입니까? 어제가 임자였거든요. 임자는 일반적으로 그 갑신이잖아 지금요. 을사고 그러면 여기에 길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명살이 되었지만도 여기에서는 비트잖아 이거요. 그럼 이걸 생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수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기가 또 넘치는 시가 오게 되면 수는 차면 목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목은 양성이 임목이 돼요. 바로 형살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되게 안 좋다는 걸 알았고요. 어제는 물론 우연일치도 있겠지만 오늘은 개축이잖아요. 그러면 개는 12지지에서 볼 것 같으면 개는 해 아니면 잔데 이거는 해예요. 해. 그러면 축에도 보게 되면 축신계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해죠. 그러면 이거 간목을 갖다가 묶어버려요. 합대해버리면 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특히 이렇게 맥을 빠지는 거죠. 그 비트는 비트대로 다음에 조만간에 한번 생각해 올리도록 하고요. 말이 엮길 나도 모르게 빠져버렸는데 비트 말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명국은 그리고 이것의 명국은 이 당사자는 직장이 흉해요. 왜냐하게 되면 여기가 팔목으로 가지만 해묘의 한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 여성은 직장이 없는 거예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직장은 안 돼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오토를 진용을 해가지고 사회주 합금, 여기는 공망이지만 공망작용을 하지 않는 공망입니다. 그래서 사회주 합금으로서 종교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일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은 안 되지만 여기에 있는 이 귀가 보통 종교가 되는 거고 토가 또 신이니까요. 종교 믿음이 되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그 길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상세하게 여기에 대운만 말했습니다. 대운의 몇 살에 몇 월 달에 이 대운의 자식을 낳고 이 대운도 몇 살에 몇 월 달에 자식을 낳고 그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고 몇 살에 몇 월 달요. 여기에서는 남녀와 왜 자식을 낳는지 큰 대운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원국 비기에서 기회가 되면 나라고 정확하게 이유를 그러니까 나이와 달을 정확하게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